횡성의 드라마 토지 세트장에 서울시 문화자원센터에 이어 강원도 제2교육연수원이 건립됩니다. 방치 15년 만에 활용책을 찾고 있습니다. 원주의 한 산업단지 주변에 폐기물 무단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축 폐기물에 생활 폐기물까지 무단 투기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있지만 도내 수협들이 무자격 조합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민간 투자 실패로 방치됐던 횡성의 드라마 토지 세트장이 15년 만에 활용책을 찾았습니다. 서울시 문화자원센터에 이어서 강원도 교육연수원을 유치해서 종합문화타운으로 조성됩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횡성군 우천면에 위치한 드라마 토지 세트장입니다. 28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큰 땅이지만 횡성군과 개발업자 간 소유권 소송이 장기간 이어졌고 횡성군이 승소한 후엔 뚜렷한 활용책이 없어 방치돼 왔습니다. 작년 서울시가 이곳에 박물관 수장고 성격인 문화자원센터를 신축하기로 한 데 이어 강원도교육청이 제2교육연수원을 짓기로 하면서 15년 만에 활용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중앙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에서 10분 이내로 접근성이 좋고 KTX 횡성역과 연결도로가 개설돼 편리한 교통망이 주요했습니다. 영서권에서 좀 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 있는 횡성 지역에 제2교육연수원 설립을 해서요. 학기 중에도 이제 교직원들이 편하게 연수에 참여할 수 있고. 횡성군은 토지를 무상 임대해주고 공영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해주면서도 민간 투자로 인한 실패보단 안전성 있는 공공기관 유치가 지역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남은 부지도 미술관이나 전시관, 작은 공공시설 등을 추진해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 문화자원센터랑 교육연수원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공모 등을 통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토지 세트장이 종합문화타운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황영철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황 의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영철 국회의원은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과 2억 3천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황 의원은 보좌진들의 월급 일부를 비자금 통장으로 입금받아 이 돈을 자신의 정치활동에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8년 동안 홍천과 횡성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와 개인 경조사비 등으로 보좌진들의 월급 2억 3천여만 원을 쓴 혐의입니다. 또 선거구민과 단체 등의 금품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황 의원은 보좌진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황 의원에 대해 보좌진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일부 정치자금의 사용 내용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줄어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영철 의원은 억울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는 상고할 계획입니다. 지역구 관리라든지 이런 점에 쓰였고 또 제가 사적으로 그것을 유용하지 않았다는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일부는 제 입장이 어느 정도는 소명됐다고 봅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황영철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또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인적이 드문 곳이면 쓰레기 무단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많은 산업단지 주변도 예외가 아닌데요. 건축 폐기물부터 생활 폐기물까지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의 한 산업공단 인근 야산입니다. 스티로폼과 축사 지붕에 쓰였던 플라스틱 같은 건축 폐기물이 쌓여 있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폐냉장고와 소파가 널려 있고 땅속엔 페트병 같은 생활 폐기물이 묻혀 있습니다. 공단 내부에서 가지치기를 하고 남은 나뭇가지들도 무더기로 버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폐기물들은 처리업체를 통하거나 특수 종량제를 구입해 처리해야 하지만 인적이 뜸한 곳에 몰래 버린 겁니다. 처리 비용을 아끼려고 말이야 이렇게 무작위로 갖다 투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가. 즉 돈을 안 들이기 위해서. 공단이 관리한다는 내부 공터에도 인적이 드물다 싶으면 어김없이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안전모와 의료기기도 있고 일부 폐기물에는 업체명이 적혀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원주시가 최근 가지치기한 소나무도 제대로 폐기 처리되지 않고 무단으로 버려져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원주에서는 한 해 평균 1000여 건의 쓰레기 무단 투기가 적발돼 6,400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읍면동에 공무직을 1명씩 배치를 했고요. 이 공무직들을 활용해서 예방 순차 활동을 강화해서 경찰 수사를 의뢰해도 누가 버렸는지 추적하기 쉽지 않아 처벌도 어려운 비양심적 쓰레기 투기. 이렇게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해마다 수백만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다음 달 13일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다음 주에는 선거인 명부 작성과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도내 수협들이 무자격 조합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서 이대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혼란이 예상됩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군 수협이 지난해 9월 말 작성한 문건입니다. 전체 조합원은 1,379명인데 무자격자가 6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문건은 고성군 수협이 산하 어촌계에 의뢰해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하고 있지 않은 어업인을 조사한 겁니다. 무자격자 그러면 이제 조업을 안 하고 이제 살아계신 분들, 그 사람들이 이제 어촌계에서는 다 알잖아요. 여기서는 뭐 동네가 조그마니까 이제 누구는 배를 타고 누구는 배를 안 타고 뭐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이제 다 체크를 해드렸죠. 하지만 무자격 조합원 가운데 어업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된 400여 명의 처리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조합원 정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장은 조합장들 뭐 이사들 같은 밀고 이사들은 뭐 조합장의 승인을 안 해줘서 그런다 그러고 뭐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무슨 뭐 그게 누가 돼도 정당성이 없잖아. 누가 되든 간에 이 얘기하면 그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자격 조사를 했지만 수협 측도 선거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선거만 없으면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거를 끼다 보면 도내 수협 중 규모가 가장 작은 대포 수협은 240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무자격 조합원입니다. 무자격 조합원들은 배를 타지 않고 횟집이나 수산물 판매에 종사하고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명으로 선거 치를 수 있게끔 해갖고 130명을 자르려고 했다 하더라고. 수협이 그만큼 자기네가 빚이 자꾸 늘어나는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안 되는 거지. 선거관리위원회 측도 무자격 조합원 문제에 대해 해법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에 대한 작성 권한 자체는 해당 조합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섭을 할 수는 없는 대신에 선거권이 없는 자가 등재되는 등 또 위법 혐의가 있다고 저희가 인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내 대부분 수협들이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어 무자격 조합원의 투표가 선거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문화도시, 건강도시 등을 표방하고 있는 원주시가 도시 규모 확대에 걸맞는 환경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원주시는 오늘 부시장 주재로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세부 추진 기획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중점 과제와 세부 과제를 논의하고 예산 확보 등 사업 추진 계획도 나눴습니다. 원주시는 올해 초 태스크포스 팀을 꾸리고 생활환경, 도로변, 공원 정비에 나서는 등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횡성군 지부가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은 한규호 횡성군수의 퇴진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공무원 노조 횡성군 지부는 오늘 한 군수에게 퇴진 요구서를 전달하고 내일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 퇴진을 촉구하는 현수막 게시와 노조 조끼 착용, 1인 시위 등의 방식으로 퇴진 운동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실시해 행정 공백을 막아야 한다며 3월 4일 전에 군수직을 사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영월 의료원 직원 42살 A씨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강제 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4개월여 동안 동료 여직원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근거 없는 소문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올해 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지원 사업에 영월 지역 박물관 5곳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박물관을 특성화하는 것으로 영월 지역 세계 민속악기 박물관과 영월 미디어 기자 박물관, 인도 미술 박물관, 조선 민화 박물관, 호야 지리 박물관 등 5곳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박물관별로 오는 11월까지 교육 프로그램과 공연, 전시 프로그램 등이 마련됩니다. 평창군이 관내 농로와 소교량 등 소규모 시설 69곳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구성된 점검반은 다음 달까지 해당 시설의 재해 위험성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정밀 안전 진단을 별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 등 후속 조치가 추진됩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